호프에 대해서 막 한번 얘기해 볼래요? 이동진을 까는 거야. 이동준 요즘 힘들어. 까지마. 폭포 옹호했다가 완전 개 까이고 있던데. 집 밖에도 안 나간다면서? 자기 블로그인 거 어딘가에 엄청 장문의 글을 올렸더만. 이게 사람들이 맞아. 막 그런 얘기는 들었어. 너 나홍진이랑 뭐 있냐, 뭐 제작사 쪽이나 뭐 홍보사 쪽에서 뭐 받았냐부터 시작해서 뭐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평을 할 수가 없다. 아니 호프 좀 옹호하면 어쩔 건데? 옹호하면 무슨 상관이야 아 도대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모르겠다고. 난 재밌게 봤단 말이에요. 나는 극호까지는 아니었어. 그럼 중간과 호의 사이 정도. 중간과 호 사이. 나는 극호. 그러면은 호인 이유는 뭐가 있나요? 일단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시원했다. 아 시원하게 쌌다. 그렇지. 10년 동안 참았던 변비가 한 번에. 아니 근데 중간중간 소개가 됐었잖아. 음. 막 칸 보고 온 사람들의 뭐 관계자들의 음. 멘트. 음. 근데 좀 다 별로였잖아 사실. 예고편이 오픈되고 나서부터 좀 CG가 별로라는 얘기예요. 많이 그 정도? 나왔었지. 못 볼 정도로 나쁘진 않은데. 확실히 CG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많이 죽은 상태에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나도 만약에 음. 그런 평을 보지 않고 음. 그냥 딱 봤으면 음. 그 처음에 그 밤이기를 음. 그 조금 어색하다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이미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대부분의 영화평에서 앞에 한 시간이 정말 좋다는 얘기는 전부 다 공통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난 분명히 한 가지 넣고 짚고 넘어가자면 그거는 앞에 한 시간은 정말 너무너무 철저히 계산된, 나는 사운드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먼 곳에서부터 황정민한테 점점 가까워지거든. 먼 곳에 있는 일들이 초반에는 막 멀리서 트럭 날아가는 거 보고 쫓아가고, 그러니까 계속 멀리 있어요. 황정민은 괴물의 얼굴을 모르지. 어. 괴생명체. 얼굴을 모르기 전까지 계속 멀리 있어. 점점 다가와. 점점 다가와서 그 잡화점 앞에서 창문을 안쪽으로 드러내는 순간, 바로 맞닥뜨리는 순간까지는 계속 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 사운드 설계가 점점 가까워져. 구도나 샷 같은 것도 철저히 황정민 시각화해서 이렇게 보는 것들 전부 다 그렇게 계산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황정민한테 이입되는 듯한 느낌.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바지를 적셨다 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대부분 거기에서는 다 호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불호인 부분은 뭐냐. 개인적으로 제일 불호인 부분이 뭐가 있어? 나는 일단 그 첫 번째 시퀀스에서 두 번째 숲신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해부하는 장면.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면인데 약간 그런 걸 너무 잘 못 봐서 그런지 이게 갑자기 처음에 몰입도가 되게 딱 높았는데 그 해부씬에서 약간 제대로 집중이 안 됐다. 갑자기. 집중을 오히려 깨뜨렸다? 혹시 그러면 영화 내내 많이 나왔던 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너무 좋았다 사실 그거. 사실 근데 원래는 더 많았다 그러던데. 원래는 더 많은데 거기서 100개 정도로 걷어내서 지금 200개가 좀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 시발이 그 굉장히 악의적인 시발이 아니고 그냥 흔하게 나올 수 있는 저거였는데, 어느 정도 사실 나홍진 스타일을 생각하면 디렉팅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누구든지 그 상황이 되면 그 정도 시발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나는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는 못했어. 그 다음에 대사. 사람들이 대사를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해. 근데 평범하진 않았던 건 맞아. 임순경의 대사가 제일 이상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임순경의 대사는 이게 대본으로 나온 거고 그 대본을 잘 연기한 결과라고 하는데, 그게 나는 임순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상한 부분을 오히려 부각시켜주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 휴전선 인근 지역이고, 그래서 경찰서 무기고에는 무기가 많이 있었고, 주민들이 무기를 지나치게 잘 다룬다라는 거는 그냥 시대상을 반영한 어떤 설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성이 유탄 발사기를 그렇게 잘 쏜다? 그리고 순경이에요, 직급이 순경인데 유탄 발사기를 그렇게 잘 쏘고 운전을 그렇게 잘한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과설정이거든. 그치. 황정민하고 대비되는 과설정이에요. 나는 어디서 파견 나온 줄 알았다니까 처음에. 그렇지. 처음에 무슨 어디서 뭐 이렇게 뭐 FBI에서 뚝 나타난 것처럼, 뭐 정부에서 뚝 떨어진 사람처럼 파견 나온 것 같은 이상한 능력치를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그 과설정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대사로 문어도 아니고 구어도 아니고 약간 이상한 인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대사도 말이 안 되지만 설정도 말이 안 돼.
유탄 발사기를 잘 쏘는 거, 운전을 그렇게 잘하는 거. 근데 순경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과거가 따로 거기서 풀어주진 않았지만 이거는 어쨌든 다른 인물을, 물론 과설정 인물은 굉장히 많은데 그 보건소장 있잖아. 보건소장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기괴하게 그거 부검을 하는 것도 그 보건소 이거 톡 가져와 봐. 톡 하면서 가져와 갑자기. 뭐. 근데 그-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표정을 자세히 보면 엄청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건조한데 뭔가 예상을 했던 것 같은 그런 미묘한 표정도 느껴지고 뭔가 놀라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보통 어. 그런 생명체를 마주하게 되면 굉장히 흥분을 할 법도 한데 그래서 공통적으로 호포 주민들은 과설정을 다 갖고 있어요. 왜냐면 할머니가 탄피를 넣는다는 것도 과설정이야. 왜냐면 탄피 넣는 거 할 수 있지. 전쟁을 겪은, 근데 그 할머니가 군 부대 출신이 아니면, 그 양키 부대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면 그런 것도 사실 상상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 호포 주민도 과설정이고, 그 호포 포크아이 호포아이 그 할아버지도 홀리 씨. 그 아저씨가 왜 영어를 하냐고. 그 아저씨가 영어를 했다는 것 자체도 약간 과설정이에요. 이 아저씨도 미군 부대에서 일한 게 아니면 보통 사람이 그렇게 추적을 하거나 사냥을 하거나 그걸 쫓아가거나 그런 담대한 용기가 있을 리도 없거니와. 그리고 황정민이 단화를 싣고 그렇게 잘 뛰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대부분의 인물들은 다 과설정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과설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흩어놓는데 나는 임순경의 대사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의도야. 이거는 철저하게 의도야. 약간 이상하게 보이게 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인물은 사실 그렇게 많이 없어. 나는 또 좀 좋았던 게 그 대사가 되게 그 인간의 원초적인 1차원적인 감정을 되게 표현을 맞아. 정말 직설적으로 돌리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니라 정말 그냥 급하- 단전에서부터 급하게 말이 씨발처럼. 씨발하고 똑같은 거야. 임순경의 그 말이 안 되는 문어체나 구어체도 아닌 이 말은 씨발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너무 흥분해서 말을 하게 되면은 원래 내 말투도 아니고 어떤 조리 있는 말투가 나오기가 오히려 어렵거든. 아무리 외계인이라도 그럴 순 없는 거예요.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것도 오히려 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해수리 아저씨의 그 다 거짓말인 것도.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해수리 아저씨가 설사를 지리면서 봤던 그 3명의 3m 가량의 다 바미기라고 똑같이 생겼잖아. 근데 그게 나는 환상이었을까 아니면 진짜 바미기르처럼 보이는 생명체가 3마리였을까.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해수리 아저씨가 말하는 그 기억의 영역이 아닌 우리가 직접 영화에서 본 거는 한 마리였단 말이지. 바미기르는 한 마리, 그 형태로 나오는 사람은 한 마리였단 말이죠. 근데 완전히 거짓인지는 확실할 수 없는 게, 왜냐면 의자가 6개가 있다고 했거든. 시녀, 여왕, 경호원, 그리고 바미기르, 이렇게 4개가 있었는데 바미기르랑 똑같이 생긴 개체가 총 3이었다 그러면은 이러면 6이 되잖아. 그렇게 따지면은 성인 6의 의자가 있다는 게 말이 되긴 하는데, 그럼 해수리 아저씨의 말은 일부는 진실일 수도 있고, 여태까지 나홍진 영화에 마찬가지로 어떤 인물이 하는 말들은 대부분 다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꼬여. 곡성이 그랬잖아. 내가 그래서 곡성을 너무 힘들어했지. 곡성에서 그 주인공은 남이 하는 말은 다 믿고 정작 너 그거 진짜로 봤냐고 물어보는 신부님의 말씀은 믿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 휘둘리고 저기에 휘둘리는 순간 얼마나 사람은 나약해지고 곤경에 처하게 되는가를 나는 조명하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페이크라고 봐요. 거기서 천우희가 맥커핀에 가까운 이유가, 천우희는 없어도 사실 큰 영화 줄기에서 적어되지 않아요. 그 추가 씬이 있었다고 해도 완전히 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 그 외지인하고 그 일광이 이제 한 팬이 아니냐, 그건 좀 별개의 얘기가 된다. 그냥 실제로 그 포커스는 주인공이 너무 흔들리는 바람에 생긴 그 비극의 반복이라는 거. 마찬가지로 호프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난 지 며칠 지났는데 마지막에 조인성이 그래 혈청을 맞은 슈퍼 솔저라서 몇 번을 후려치켜도 이거 다 제가 그냥 외계인이다. 영화적인 재미를 위해서 그런 건 그럴 수 있다고 난 생각해요.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화끈한 액션, 뒷부분에 조금 늘어지는 감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뒷부분의 시퀀스도 난 정말 좋았어요. 다 좋았어요. 조인성 그 이국적인 숲속 장면도 그냥 봐도 외국이구나. 왜냐면 달리는 씬이나 이런 걸 찍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준다는 것도 좋았고, 그런 숲에서 찍음으로써 액션 시퀀스가 또 달라지거든요. 액션 시퀀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앞에도 있었지만 중간에서도 지루하지 않은 게 스타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루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외계인들이 대사를 하면서 생기는 새로운 이야기 전개가 되면서 동시에 끝나버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홍진의 스타일을 생각하면 물론 본인은 다른 여타 인터뷰에서 나는 원래 3부작을 생각하고 만들었다라고 했지만 우리 이 얘기 저번에도 한번 하긴 했지만 여기서 끝나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나는 솔직히 그 외계인의 서사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 외계인들의 물론 대사가 나오고 이게 뭐 믿음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나는 이 인간의 이야기, 이 펼쳐진 상황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모습들만으로도 충분히 나는 영화를 즐겼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그 한간에 되게 이 영화를 좀 실망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너무 서사가 없다, 스토리가 없다. 그리고 물음표만 띄워놓고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는 게 너무 허무하다. 근데 나는 그 외계인들의 서사가 하나도 궁금하지 않거든. 왜냐하면은 외계인들이 그 앞에서 짧지 않은 대화를 나눈 걸로 웬만한 거는 다 사실은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나는 거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얘네들은 왜냐하면 불시착을 한 거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은 외계인이었다. 그쵸. 그 앞에는 크리처 액션물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 이 이야기의 진 주인공들은 외계인이었고 그쵸. 호프라는 거는 희망이라는 거는 결국 이 외계인들의 이야기다. 외계인들은 불시착을 한 거고 외계인들은 왕족이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대사를 하는 것이고 그 약간 충성과 막 문명과 이런 거에 대한 얘기 그런 거를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황정민이 거기서 중간에 약간 교감을 한 거지.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바미기르가 결국 그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 눈동자를 비춰주는데 우는 것 같은 모습을 황정민이 보고 멈칫한 것도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들의 감정과의 교감이 있었던 건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중간중간의 과정들을 보면 이게 서사를 또 아예 배제했다고는 볼 수 없는 외계인 입장에서는 서사가 충분히 왜냐면 얘네들이 탈출해서 지구에 불시착을 했고 아기가 그 왕자 그 후손 그 황족의 후손이 노출이 돼서 황족의 후손이 바보 같은 친구의 양배였나? 그 하관 액션이 정말 뛰어난 이 얼굴에 하관으로 액션으로 집에 있다니까요. 정말 하관 액션이 따봉인 그 양반이 황손이라고 해야 될까? 그 황실의 자손이 피해를 입고 나서 그것 때문에 그 1부, 2부의 액션 시퀀스가 발생을 했던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희생이나 부활의 언급이 되면서 사실 약간 성경적인 서사도 포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한테는 아직 희망이 있다. 그 외계인들 입장에서는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끝나는 건데 지독한 나온진식 농담이 완성이 됐다는 게 앞에서 니들이 개고생을 했지만 니들은 그냥 지나가는 발길에 채워진 개미들 같은 그럼 이 너무 인간병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 근데 스페이스 오디세이 입장에서 그렇죠.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큰 있는 얘기예요. 세계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인간은 그런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저거에서 뭐 개미굴이 있었는데 그 개미굴 옆에서 그 뭐 이렇게 피난을 왔다가 그 거기 개미에서 우리가 죽었어. 그러면은 와 난리가 나는 거지 이제. 근데 결국 알고 보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고 외계인이었고 결국 우리의 서사가 아니고 그들의 서사였다. 이런 식으로 영화가 끝나도 나는 나홍진 씨의 농담이나 서사는 충분히 완성이 됐다. 사실은 2, 3편을 써서 영화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원래 의도는 이 정도였다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영화를 좀 더 좋게 볼 수 있고 이걸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화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어렵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왕사람이 1000만을 보는 나라이고 왕사람이 이거는 약간 위험한 발언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대부분의 평균적인 영화 대중이 영화를 읽는 정도의 저거는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많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왕사람이 1000만을 찍고 그러니까 호프는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그러니까 결론은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본다면은 일단 보시라.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런 영화하고 이런 감독이 있어야 돼. 왕사람 같은 그건 감독도 왕사람 같은 영화도 있어야 되지만 나홍지 같은 감독이나 호프 같은 영화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또 재밌게 보는 사람은 재밌게 볼 수 있고 선택의 권리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반대쪽의 의견을 가진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들이 띨박이나 무지성 지능 경계가 아니다. 그런 거를 좀 이 영상에서 말하고 싶었습니다.